안녕하세요. 한방 여러분, 박건호의 의료 한방입니다. 어느덧 9월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날씨인데요. 한방 여러분들, 이 늦여름, 초가을 날씨를 잘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오랜만에 의학적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전립선암과 관련된 박건호의 의료 한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흥미롭게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암을 이제 리뷰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방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립선암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로컬라이즈드 전립선암의 치료, 또 호르몬 센시티브 캐스트레이션 리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대한 내용, 또 PSMA를 타겟하는 치료, 또 몇 가지 특징적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내용, 그에 따른 트리트먼트, 결국 프리시전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 또 전립선암은 아주 그 특징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리스폰스 평가가 일반 고형암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또 전립선암의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런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치료는 사실상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쓰여진다고 하겠는데요. 따라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그리고 그 부작용의 관리가 이 전립선암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내용을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기 전립선암의 이제 80%에서는 본 메탈을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 메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전립선암의 이제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그래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네틱 얼터레이션과 프리시전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와 관련된 파프 이니비터, 또 미스매치 리페어와 관련된 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 항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두 가지 요소는 뭐 흔히 말하는 튜머 어그노스틱한 요소라서 실제로 이제 꼭 전립선암이 아닌 다른 암종에서도 널리 적용되어지고 있고, 꼭 그래서 이제 혈액조현내과가 아니더라도 이 암 환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내가 꼭 전립선암을 담당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흥미롭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DNA 데미지 리페어와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DNA 데미지의 어떤 일종의 타입,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DNA 데미지는 꼭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크게 나눠보면 이제 싱글 스트랜드의 브레이크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처럼 이제 DNA는 이렇게 두 가닥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한쪽 그 스트랜드에 브레이크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양쪽이 다 생기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되는 게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이 두 가닥이 다 생기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혀 이제 나누어져 있다고 딱 볼 수만은 없는 게,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전이 이 복제 과정을, 이 S 페이지에서 이 복제 과정을 겪다 보면 이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적절하게 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한쪽이 이제 끊어지는,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적절히 교정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는 이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제 연속성상에서 이제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이유는 뭔가 더블 스탠드만 브레이크만의 어떤 임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한쪽만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반대쪽 가닥이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 염기 서열 같은 거를 에러 없이 이제 복구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 또 한쪽은 또 연결되어 있고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DNA가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참조할 수 있는 가닥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매우 높고, 또 이게 이제 불안정해서 이제 위치 변화나 그런 것들이 잘 생겨져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나 역이 결실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 부유와 유전자와 관련된 암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오히려 이제 이 관련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면서 캔서의 이제 발생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또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세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에이포토시스가 되거나 사멸해버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생기는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DNA 데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몸은 참 신비롭게도 그것을 이제 리페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시면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리페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우리 몸 안의 신체에는 있고, 또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또 리페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몸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은 메커니즘들은 결국 이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DNA 상에서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센서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식된 상태에서 특정 몰레큘들이 여러 이것을 리페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인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하는 트랜스듀서가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수리를 하는 이제 리페어를 담당하는 이 이펙터,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몸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ER 패스웨이를 담당하는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게 될 이 파프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센서 역할도 하면서 이제 불러 모으는 트랜스듀어 역할도 이제 함께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흐름을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이해는 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DDR 메커니즘 중에서 이제 싱글 스트랜드의 브레이크를 혹은 싱글 스트랜드의 에러를 담당하는 여러 패스웨이를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BER 방식 말고는 이 나머지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싱글 스탠드 에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여튼 그래서 묶어서 같이 분류해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상적 영향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크게 이제 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BER, Base Excision Repair Pathway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이제 파프 이니비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R 패스웨이는 이제 이 싱글 스트랜드에 이제 브레이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제 파프 인자가 그걸 인지를 해서 이제 불러 모아서 그걸 이제 수리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 우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베이스라고 표현했지만 이 주변에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아주 소량의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수리된다고 이제 사실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의 이제 해결하는 패스웨이라고 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딱 엄밀한 의미로 이렇게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유물, 어떤 항암제나 어떤 외부 환경들에 의해서 싱글 스트랜드 DNA에 어떤 이게 꼬여지도록 여러 가지 부유물이 이렇게 붙어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벌키 어덕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이 이중 나선의 구조를 훼손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넓은 범위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절제를 해내고, 거기에 이제 이 반대편 스트랜드를 템플레이 삼아서 이제 오류 없이 이 베이스를 리페어하는 염기 서열을 이제 복구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스매치 리페어는 뭐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스트랜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복제해가는 과정에서 이 자꾸만 이 약간의 염기 베이스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프루프리딩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교정을 하긴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놓친 그런 염기 서열을 이제 좀 넓은 범위의 염기 서열들을 이제 고쳐가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미스매치 리페어가 되겠고요. 트랜스위전 시스테시스는 그냥 아예 이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이 오류를 안고 가면은 복제 콜랩스가 이제 레플리케이트 콜랩스 포크가 콜랩스 되면서 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진행해 버리니까 에러가 생기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일단 복제만 되게 하겠다라는 방식이 되겠고 주로 이제 암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 베이스와 이 주변의 이 좁은 범위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이제 화학적인 손상이나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이제 BER이라고 하겠고요. 이 NER 방법은 좀 더 넓은 의미에 그래서 이쪽 염기와 이쪽 염기 사이가 이렇게 들러붙어 버리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절제해내 버리고 복구하는 과정이 이제 NER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BER은 그냥 이 베이스 염기에 오류된 염기를 이제 수정해가는 방법이 이제 미스매치 리페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이제 끊어진 걸 이제 복구하는 방법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와 넌 호모로고스 엔드 조이닝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는 이렇게 끊어진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에서 이 반대쪽에 염기 서열이 동일한 시스터 크로마티드로 침투를 해서 이쪽을 템플레이 삼아서 온전하게 복제해가는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낮겠죠. 이런 방법이 이제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라고 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엔드 조이닝 하는 방법은 이 끝에 있는 방법을 끝에 이 끊어진 데를 일부 조금 절제한 다음에 그냥 이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러를 이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엔드 조인이라고 하겠고요. 이제 싱글 스트랜드 어닐링이라든가 MMEJ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엄청 잘라낸 다음에 그냥 대충 비슷한 곳에서 그냥 붙여버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류를 아주 많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호몰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서 이제 반대쪽 템플레이트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로모존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완전히 동일한 시스터 크로마틴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와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와 연결되어서 발생하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이때 이런 모양의 투-엔디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한쪽만 끝이 나는 원-엔디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나마 이제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오류 없이 그나마 적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엔드 조이닝 방법인데요. 양쪽 끝이 다 남아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엔드 조이닝도 양쪽 끝을 이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원 엔디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을 이어붙일 게 없기 때문에 엔드 조이닝 방식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방법밖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적절히 회복 리페어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주로 이제 원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고 그것은 이제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로만 이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도 적절히 할 수 없는 HR 디피션시 환자들에서는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회복을 막는 이 파프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이제 특별한 더 효과를 갖는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때의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원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주로 조장할 수 있는 이 파프 패스웨이를 블록하는 파프 이니비터가 이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에서 주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모로고스 리컨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모로고스 리컨비네이션 패스웨이는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정교한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브레이크를 인지를 하고 ATM이나 ATR 등등의 이제 몰레큘들이 여러 가지 이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몰레큘들이 이제 불러 모으고 이 브라카 등의 이제 프로테인들이 이 템플레이 삼아서 이제 이것을 복구하는 이제 그런 패스웨이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복구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터 크로마틴 똑같이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 아빠로부터 받은 또 엄마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요 호모로고스 크로모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이 이제 S페이지기에서 복제될 때 만들어지는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생성된 이 S기 이후에만 이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G0나 G1 상태의 패스기에서는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떡하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이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에 발생하는 주요 상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복제되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또 다행히 이제 대부분 이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S페이지 이후라서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이 적절하게 작동만 한다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없이 이 손상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가 디피션시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복잡한 기전을 담당할 이러한 몰레큘들의 담당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HR deficiency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적절한 이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LOH나 혹은 이제 텔로미어 쪽에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생기거나 불균형이 생기거나 LST가 생기거나 등등 같은 제네틱 인스테빌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기능적 이상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HRD 스테이터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의하는 게 약간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전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기능적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제 캔서나 그런 걸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실제로 이런 것에 의해서 캔서가 생겨야 이 HRD를 이용한 파프 이니비터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있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바로 그 부분이 이 펑셔널한 디펙트를 시사하는 게 이제 LOH나 TAI나 LST 같은 제네틱 인스테빌리티가 를 시사하는 이러한 기능적 이상이 함께 있느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 HR 디피션시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DDR 패스웨이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션시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